1번 문제, 안전관리의 조직 형태 중에서 경영자의 지휘의 명령에 의해서 아래로 하나의 계통이 되어 잘 전달되며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방식은, 이러한 방식은 라인형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라인형 조직은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중소기업 형태의 안전관리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관리자 교육 훈련 MTP 시간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해당 시간은 2시간을 20회 하는 40시간이 적당하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집단 관리의 기본적인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당 기본 요소 첫 번째로는 감정, 두 번째로는 행위 범위, 세 번째로는 지위와 역할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안전교육 중 앞의 학습이 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영향은 전이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일 중심형으로 업적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인간관계에 무관심한 리더십인 타입은, 일 중심형으로 업적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인간관계에 무관심한 리더십은 권력형 리더십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의 직무 분석 방법 중 감독자, 동료 근로자, 그 외에 이 직무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성공적이지 못한 근로자와 성공적인 근로자를 구별해내는 행동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결정적 사건의 기록,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안전태도 교육의 순서를 보기에서 골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안전태도 교육 순서는 첫 번째로는 들어본다, 두 번째로는 이해시킨다, 세 번째로는 시범을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평가한다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조직의 지도자들이 부하 직원들을 승진시킬 수 있고 봉급을 인상해주는 등의 능력이 있으므로 통제가 가능한 권한은, 이러한 권한은 보상적 권한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바이오 리듬 가운데 판단력, 추리력과 가장 관계가 깊은 리듬은, 이러한 리듬은 지성 리듬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생체 리듬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인간의 의식 수준 단계 중 생리적 상태가 피로하고 단조로울 때 해당되는 것은, 생리적 상태가 피로하고 단조로울 때 해당되는 것은 페이지 1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인간의식 레벨 분류표는 필기에 4번 나왔는데 전부 페이지 0와 페이지 1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해당 두 가지는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합리적인 적성 배치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사항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인사관리의 기준 원칙에 준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주관적인 요소가 아닌 객관적인 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배치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직무평가를 통하여 자격 수준을 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능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안전심리에서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느 것인가? 사고 발생 가능성은 사람마다 위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방식인 개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위기 상황을 적절한 판단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사고력이 안전심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정해야 할 조건들 중 시간의 소요가 짧은 것부터 길게 나타내는 순서로 옳은 것은, 시간의 소요가 짧은 것부터 길게 소요되는 순서는 첫 번째로는 지식, 두 번째로는 태도, 세 번째로는 개인 행위, 마지막으로는 집단 행위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방언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중 다음 빈칸 안에 알맞은 것은, 음압 수준이란 음압을 다음 식에 따라 데시벨로 나타낸 것을 말하며 적분 평균 소음계 또는 소음계에 규정하는 소음계의 C 특성을 기준으로 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러한 형태는 스텝형으로
1번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는 것은 라인 스텝형이고, 두 번째로 생산 부문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는 스텝형의 특징이 맞고, 세 번째로 사업장의 특수성에 적합한 기술 연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스텝형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권한 다툼이나 조정 때문에 통제 소속이 복잡해지며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것은 스텝형 특징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스텝형 조직 특징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6번 문제, 성인학습의 원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성인학습의 원리 첫 번째로는 자발학습의 원리, 두 번째로는 상호학습의 원리, 세 번째로는 참여교육의 원리, 네 번째로는 자기주도성의 원리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 중 일반적으로 피로의 회복 대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로하면 휴식과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다음 중 안전 점검 방법에서 유관 점검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2번의 부식과 마모 점검은 눈,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중 버즈의 사고 발생 도미노 이론에서 직접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직접 원인은 징후라고도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버드 신 도미노 이론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단계별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다음 중 학습 목적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학습 목적을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학습 성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토의식 교육 방법 중 새로운 교재를 제시하고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거나 의견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발표하게 하고 다시 깊이 파고 들어가 토의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포럼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의식 교육 방법 표에 있는 5가지 교육 방법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마다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2번 문제, 다음 중 하인리의 재해 손실 비용 산정에 있어서 1대4의 비율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1대4에서 1은 직접비, 4는 간접비를 의미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인리의 총 재해 비용은 필기에 5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안전관리 조직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관리 조직 목적 첫 번째로는 조직적인 사고 예방 활동, 두 번째로는 위험 제거 기술의 수준 향상, 세 번째로는 조직 간 종적, 횡적 신속한 정보 처리와 유대 강화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베어링을 생산하는 사업장에 3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1년에 2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이 평생 작업 시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근로자 1명이 평생 작업 시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는 환산 도수율을 의미하고 환산 도수율을 구하기 위해 도수율을 먼저 구해줍니다. 도수율의 공식은 연 근로 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재해 건수 21건 대입. 연 근로 시간수는 사업장에 300명이 1일 8시간, 1년에 300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300 곱하기 8 곱하기 300을 대입하면 29.17이 나오고, 환산 도수율 계산식은 평생 근로시간 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인 경우에는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곱하기 0.1로 계산하므로 해당 공식의 도수율 29.17을 대입하면 약 3건이 답이 되어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의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5번 문제, 다음 중 구체적인 동기 유발 요인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구체적인 동기 유발 요인은 성과, 권력, 독자성, 기회, 인정, 참여이기 때문에 답은 2번 자세가 되겠습니다. 해당 구체적인 동기 유발 요인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6번 문제, 다음 중 불완전한 행동에 속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보호구 미착용은 불완전한 행동에 속하고, 두 번째로 부적절한 도구 사용도 불완전한 행동에 속하고, 세 번째로 방호장치 미설치는 불완전한 상태에 속하고, 마지막으로 안전장치 기능 제거는 불완전한 행동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는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7번 문제, 다음 중 부주의의 발생 원인별 대책 방법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첫 번째로 소질적 문제는 안전교육이 아닌 적성 배치이고, 두 번째로 경험 미경험은 적성 배치가 아닌 안전교육이고, 세 번째로 의식의 우회는 작업 환경 개선이 아닌 카운슬링이고, 마지막으로 작업 순서의 부적합은 인간공학적 접근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이러한 경고 표지는 매달린 물체 경고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경고 표지는 필기에 6번 나오고 실기에도 매우 잘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29번 문제, 다음 중 부주의의 발생 현상으로 혼미한 정신 상태에서 심신의 피로나 단조로운 반복 작업 시 일어나는 현상은? 이러한 현상은 의식 수준의 저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주의의 발생 원인은 필기에 3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0번 문제, 공기 중 산소 농도가 부족하고 공기 중에 미립자상 물질이 부유하는 장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보호구는? 산소 결핍 장소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다음 중 학습 전이의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학습 전이의 조건 첫 번째로는 학습자의 태도 요인, 두 번째로는 학습자의 지능 요인, 세 번째로는 학습 자료의 유사성의 요인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다음 중 제1원인의 포엠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은? 첫 번째로 미디어, 작업 정보와 작업 환경은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머신, 기계 설비의 고장 결함은 맞는 내용이고, 세 번째로 매니지먼트, 작업 방법 인간관계가 아닌 작업 관리, 법규 준수가 맞고, 마지막으로 맨, 동료나 상사, 본인 이내의 사람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휴먼 에러 배후 요인, 포엠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3번 문제, 도수율이 12.5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1명에게 평생 동안 약 몇 건의 재해가 발생하겠는가? 평생 근로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건수는 환산 도수율로 환산 도수율을 구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생 근로시간 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인 경우가 해당 공식이지, 이렇게 8만 시간인 기준에는 10만 시간이 0.1이면 8만이면 그의 비율에 맞게 도수율 곱하기 0.08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수율 12.5에 0.08을 곱해주면 한 건이 나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4번 문제, 학습 이론 중 자극과 반응 이론이라 볼 수 없는 것은? 자극과 반응 이론 첫 번째로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두 번째로는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설, 세 번째로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마지막으로는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사생활을 즐기거나 창의적 성격으로 봉사,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구에 해당하는 것은? 이러한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로는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36번 문제, 직무 적성 검사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직무 적성 검사 특징 첫 번째로는 객관성, 두 번째로는 타당성, 세 번째로는 표준화, 네 번째로는 신뢰성, 마지막으로는 규준성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다음 중 재해 예방을 위한 시정책인 3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E는 기술, 엔지니어링, 두 번째로는 교육, 에듀케이션, 세 번째로는 규제, 인폴스먼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표는 A 작업장을 하루 10회 손회하면서 적발된 불완전한 행동 건수이다. A 작업장의 1일 불완전한 행동률은 약 얼마인가? 불완전한 행동률은 총 관찰일수 분의 불완전한 행동 건수 곱하기 100으로 총 관찰일수는 100번을 하루 10회 손해한다고 하였으니 100 곱하기 10을 해주고 불완전한 행동 건수는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해주면 답은 0.7%가 나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다음 중 구체적인 동기 유발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구체적인 동기 유발 요인 첫 번째로는 성과, 두 번째로는 권력, 세 번째로는 독자성, 네 번째로는 기회, 다섯 번째로는 인정, 마지막으로는 참여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체적인 동기 유발 요인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련 사항을 신고한 자에게 몇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 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는가? 그 날짜 기준은 6개월 이내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다음 중 인간의 적성과 안전과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첫 번째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그 작업의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한 이유이므로 반드시 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작업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적성에 맞아도 부지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인간의 감각 기별 반응 시간은 시각, 청각, 통각 순으로 빠름으로 비상시 비상 등을 먼저 켜야 한다는 틀린 내용으로 인간의 감각 기별 반응 시간은 청각, 시각, 통각 순으로 빠르고 세 번째로 사생활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맞는 내용이고 네 번째로 일반적으로 집단의 심적 태도를 규정하는 것보다 개인의 심적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적 태도를 규정하는 것보다 집단의 심적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휴먼 에러 원인의 레벨을 분류할 때 작업 조건이나 작업 형태 중에서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실행할 수 없는 에러를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에러는 2차 에러, 즉 세컨더리 에러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리더십의 행동 이론 중 관리 그리드 이론에서 리더의 행동 유형과 경향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의 11형은 무관심형이 맞고 두 번째로 19형은 과업형이 아닌 인기형이고 세 번째로 91형은 인기형이 아닌 과업형이고 네 번째로 55형은 이상형이 아닌 타협형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관리 그리드 이론은 필기에 2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4번 문제. 퍼드의 재해 발생 이론을 따를 경우 15건의 경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무상의 무사고는 몇 건이 발생하겠는가? 퍼드 재해 구성 비율은 1대 10대 30대 600으로 중상 또는 폐질이 1건, 경상 10건, 무상의 사고 30건, 무상의 무사고는 600건 비율로 경상이 15건이면 기존 10건에서 1.5배이므로 무상의 무사고도 기존 600건에서 1.5배인 900건이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퍼드 재해 구성 비율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비율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45번 문제. 학습 지도의 형태 중 토의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패널 디스커션은 맞고 두 번째로 포럼도 맞고 세 번째로 구안법은 아니고 네 번째로 버즈 세션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의식 교육방법 표에 있는 5가지의 교육방법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6번 문제. 안전인증 대상 방음용 귀마개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귀의 구조상 네이도가 아닌
웨이도에 잘 맞을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다음 중 맥그리거의 X이론과 Y이론에 관한 관리 처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로 목표에 의한 관리는 Y이론의 관리 처방에 해당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맥그리거 이론은 필기에 2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48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에 있어 금지 표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첫 번째로 금연은 맞고, 두 번째로 접촉 금지는 없고, 세 번째로 보행 금지는 맞고, 네 번째로 차량 통행 금지도 맞으므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금지 표지는 필기에 2번, 실기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표지의 모양을 보고 어떤 것인지 구분하며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49번 문제. 사고 요인이 되는 정신적 요소 중 개성적 결함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개성적 결함 요인 첫 번째로는 도전적인 마음, 두 번째로는 과도한 집착력, 세 번째로는 다혈질 및 인내심 부족, 네 번째로는 사치 및 허영심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안전보건 교육의 단계별 교육 과정 중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정의 숙지를 위한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정의 숙지를 위한 교육은 지식교육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보건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표는 필기에 5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1번 문제. 시몬즈 방식의 재해 손실 산정에 있어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소송관계 비용, 2번의 신규 작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비, 3번의 부상자의 직장 복귀 후 생산 감소로 인한 임금 비용은 비보험 코스트에 해당하나 4번의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에 의해 보상된 금액은 보험 처리된 금액이니 보험 코스트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다음 중 교육 형태의 분류에 있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교육 의도에 따라 형식적 교육, 비형식적 교육은 맞고, 두 번째로 교육 성격에 따라 일반 교육, 교양교육, 특수교육 맞고, 세 번째로 교육 방법에 따라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아닌 강의법, 토익법, 모의법, 실연법, 프로그램 학습법 등이 있고, 4번의 교육 내용에 따라 실업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는 맞고, 두 번째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는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보건관리자 업무이므로 틀렸고, 세 번째로 안전 분야에 한정된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를 위한 지도 조언은 맞고, 마지막으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자 및 조언 지도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관리자 업무는 필기에 3번, 실기에도 나오므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4번 문제. 안내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들 것은 맞고, 두 번째로 비상용 기구도 맞고, 세 번째로 출입구는 아니고, 네 번째로 세안장치는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내 표지는 필기에는 한 번 나오나 실기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55번 문제. 경험한 내용이나 학습된 행동을 다시 생각하여 작업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경험의 내용이나 인상이 약해지거나 소멸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망각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다음 중 산업재해 통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산업재해 통계는 안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정밀 자료이며 중요한 안전활동 수단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정밀 자료가 아닌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안전관리를 안전은 땡땡을 제어하는 기술이라 정의할 때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예방관리적 차원과 가장 가까운 용어는? 안전관리는 안전은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문제. 다음 중 산업재해 통계 활용 용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통계 활용 용도 첫 번째로는 제도의 개선 및 시정, 두 번째로는 재해의 경향 파악,
세 번째로는 동종 업종과의 비교이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문제, 다음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기의 각 단계를 긴급처치의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관련 기계를 정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재해자를 구출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재해자를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관계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는 2차 재해를 방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0번 문제, 안전교육의 내용에 있어 다음 설명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첫 번째로 교육 대상자가 그것을 스스로 행함으로 얻어진다. 두 번째로는 개인의 반복적 시행착오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이러한 교육은 안전기능의 교육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다음 중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시키는 사고 과정의 기술 교육 진행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시키는 사고 과정의 기술 교육 진행 방법은 하버드 학파의 교수법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다음 중 방독 마스크의 성능 기준에 있어 사용 장소에 따른 등급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고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맞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중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1 이하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고, 세 번째로 저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0.5 이하가 아닌 100분의 0.1 이하가 맞고,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용 장소에 따른 방독 마스크의 송급 기준표는 필기에는 한 번 나오나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3번 문제, 다음 중 인간의 착각 현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유도 운동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문제, 의무 안전 인증 대상 보호구 중 A2, AB2종 안전모의 질량 증가율은 몇 프로 미만이어야 하는가? 해당 질량 증가율은 기준이 1%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모의 시험 성능 기준은 필기에 4번,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5번 문제, 다음 중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될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안전점검 보고서 주요 내용 첫 번째로는 작업 현장의 현 배치 상태와 문제점, 두 번째로는 안전교육 실시 현황 및 추진 방향, 세 번째로는 안전 방침과 중점 개선 계획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문제, 하일리의 재해 발생과 관련한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되는 안전관리의 핵심 단계에서 해당되는 요소는 이 하일리의 재해 발생과 관련한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되는 안전관리의 핵심 단계는 재해의 직접 원인인 3단계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문제, 모랄 서베이의 주요 방법 중 태도조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랄 서베이 태도조사법 첫 번째로는 질문지법, 두 번째로는 면접법, 세 번째로는 집단 토의법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문제, 다음 중 재해를 한 번 경험한 사람은 신경과민 등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된다는 설은 해당 설은 암시설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서 개선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하는 중점 개선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에는 시설, 기계장치, 작업방법,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다음 중 억압당한 욕구가 사회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으로 향하여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적응 기제를 무엇이라 하는가? 해당 적응 기제는 승화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재해 원인 분석 시 고려해야 할 포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포엠은 첫 번째로는 맨, 두 번째로는 머신, 세 번째로는 미디어, 마지막으로는 매니지먼트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휴먼에러 배우 요인 포엠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기 위한 충족 요건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은 맞고, 두 번째로 관리법에 따른 검사 주기마다 검사를 할 것이 아닌 안전검사의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로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기준은 안전검사 기준에 충족할 것은 맞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은 맞는 내용으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3번 문제 연평균 5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한 해 동안 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이 사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평생 동안 작업을 한다면 약 몇 건의 재해를 당할 수 있겠는가? 단 1인당 평생 근로시간은 12만 시간으로 한다. 평생 근로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 건수는 환산도수율 개념으로 환산도수율을 구해주기 위해 도수율을 먼저 구해줍니다.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육성으로 재해 건수는 20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20을 대입해주고 연평균 500명의 근로자가 따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준인 1일 8시간 연간 300일 근무로 보기 때문에 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을 대입해주면 도수율은 16.67이 나오고, 해당 도수율을 여기에 대입하고 일반적으로 평생 근로시간 조건이 없는 경우 또는 평생 근로시간이 10만 시간인 경우는 환산 도수율은 도수율 곱하기 0.1인데 12만 시간이면 여기에 0.1이 아닌 0.12를 대입해주면 답은 2건이 나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의 개념은 필기에 5번,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해당 개념들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4번 문제 토의식 교육 방법 중 패널 멤버, 교육과제에 정통한 전문가 4명에서 5명 정도가 피교육장 앞에서 자유로이 토의하고 뒤에 피교육자 전원이 참가하여 사회자의 사회에 따라 토의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은 패널 디스커션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의식 교육 방법표는 필기에 전부 5가지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 방법 5가지는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5번 문제 토의식 교육 방법 중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그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대책을 내놓게 하는 토의 방법은 이러한 토의식 교육 방법은 케이스 메소드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의식 교육 방법표에 있는 5가지 교육 방법은 전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6번 문제 교육의 형태에 있어 존 듀이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형식적 교육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인 형식적 교육은 학교 안전 교육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 집단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로 집단의 규범은 변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불변적이라는 틀린 내용으로 집단의 규범은 발전하며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스텝형 안전 조직에 있어 스텝의 주된 역할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실시 계획의 추진은 맞고, 두 번째로 안전관리 계획안의 작성도 맞고, 세 번째로 정보 수집과 주지 활용도 맞고, 네 번째로 기업의 제도적 기본 방침 시달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스텝형 조직 특징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주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79번 문제 인간관계 관리 기법에 있어 구성원 상호 간의 선호도를 기초로 집단 내부의 동태적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한 방식은 소시오메트리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 문제 다음 중 하인리히가 제시한 1대 29대 300의 재해 구성 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총 발생 건수는 300건이 아닌 1건 더하기 29건 더하기 300건인 330건이고
두 번째로 중상 또는 사망은 1회 발생한다. 고장이 포함되는 모상의 사고는 300건이 발생한다. 인적 물적 손실이 소반되는 경상이 29건 발생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의 재해구성 비율은 330건의 사건을 기준으로 1대 29대 300 비율을 구성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1번 문제, 바람직한 안전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한 4단계 가운데 피교육자로 하여금 작업 습관의 확립과 토론을 통한 공감을 가지도록 하는 단계는 이렇게 피교육자로 하여금 작업 습관의 확립과 토론을 통한 공감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단계는 적용 단계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교육 방법 4단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2번 문제,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결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결함의 종류 첫 번째로는 제조상의 결함, 두 번째로는 설계상의 결함, 마지막으로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 방진 마스크의 선정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 배기 저항이 낮을 것은 맞고, 두 번째로 흡기 저항이 낮을 것도 맞고, 세 번째로 사용적이 클 것이 아닌 적을 것이 맞고, 네 번째로 시야가 넓을 것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에 사용되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는 색채는 빨간색, 색도 기준은 7.5R4-14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대한 표는 필기에 6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5번 문제, 안전에 관한 기본 방침을 명확하게 해야 할 임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해당 임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사망자가 2명 발생한 재해는 중대재해가 맞고, 두 번째로 6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4명 발생한 재해도 맞고, 세 번째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2명 발생한 재해도 맞고, 네 번째로 3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1명, 2개월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4명을 발생한 재해는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중대재해 기준에 대한 내용은 필기에 2번, 실기에도 나오는 개념으로 수치 기반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7번 문제, 고무재 안전화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첫 번째로 유해한 흠, 균열, 기포,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바닥 발등, 발 뒤꿈치 등의 접착 부분이 물에 들어오지 않아야 한다도 맞고, 세 번째로 에나멜 도포는 벗겨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틀렸고, 네 번째로 왕성품은 성능은 압박감, 충격 등의 성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맞는 내용으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8번 문제, 시몬즈의 재해 코스트 산출 방식에서 A, B, C, D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기서 A, B, C, D는 비보험 코스트 평균치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몬즈 재해 코스트 산정법은 필기에 3번 나온 개념으로 해당 공식을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89번 문제, 안전교육 훈련에 있어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 번째로 안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는 동기부여 방법이 맞고, 두 번째로 결과를 알려준다도 맞고, 세 번째로 경쟁과 협동을 유발시킨다도 맞고, 네 번째로 동기 유발의 수준을 정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닌 최적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번 문제, 산업재해의 원인 중 기술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작업 준비의 불충분은 관리적 원인에 속하고, 두 번째로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는 인적 원인 중 불안전한 행동에 속하고, 세 번째로 안전교육의 부족은 교육적 원인에 속하고, 마지막으로 구조재료의 부족 등은 기술적 원인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산업재해의 원인은 필기에 4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1번 문제,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지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로 피교육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맞고, 두 번째로 동기부여를 한다도 맞고, 세 번째로 오관을 활용한다도 맞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92번 문제, 근로손실일수 산출에 있어서 사망으로 인한 근로손실 연수는 보통 몇 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사망은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인데 연간 300일 근무 기준으로 25년으로 산정하여 300 곱하기 25 이렇게 해서 7,500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문제,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의 곤돌라, 2번의 압력용기, 3번의 리프트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가 맞는데 4번의 아크 용접기는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4번 문제, 경보기가 울려도 기차가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여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다음 중 이 제자의 행동 성향으로 옳은 것은 이러한 사고는 자기 멋대로 주관적인 판단이나 희망적인 관찰에 근거를 두고 다분히 이래도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판단으로 억측 판단이 되겠습니다. 95번 문제, 안전교육 방법 중 강의식 교육을 1시간 하려고 할 경우 가장 많이 소비되는 단계는 강의법에서는 제시 단계에서, 토의법에서는 적용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전교육 방법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문제, 산업재해 발생 형태 중 사람이 평면상으로 넘어졌을 때의 사고 유형을 무엇이라 하는가? 사람이 거의 평면 또는 경사면 층계 등에서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는 넘어짐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재해 발생 형태는 필기에는 한 번 나왔으나 실기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98번 문제, 다음 중 방진 마스크의 구비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의 흡배기 밸브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흡배기 저항이 높을 것이 아닌 낮을 것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9번 문제, 버드의 재해 발생에 관한 연쇄 이론 중 직접적인 원인은 몇 단계에 해당되는가? 직접 원인은 3단계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고, 해당 버드신 도미노 이론은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단계별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0번 문제, 안전교육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전교육 3요소는 첫 번째로는 강사, 두 번째로는 수강자, 세 번째로는 교재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1번 문제, AB 2종 안전모에 대하여 내수성 시험을 할 때 물에 담그기 전에 질량이 400g이고 물에 담근 후에 질량이 410g이었다면 질량 증가율과 합격 여부로 옳은 것은 질량 증가율 공식은 이렇게 되고, 담그기 전에 질량이 400g이므로 400g 대입, 담근 후에 질량은 410g을 대입해주면 2.5%가 나와 1%보다 크기 때문에 불합격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문제, 시몬즈의 재해 손실 비용 산정 방식에 있어 비보험 코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사망과 영구 전 노동 불능은 보험 코스트이고 그 외 나머지는 비보험 코스트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해 정도별 분류표는 필기 시험에 3번 나온 내용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03번 문제,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중 관리자 의사결정을 잘못하거나 감독자가 관리적 잘못을 하였을 때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러한 단계는 2단계 작전적 에러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4번 문제, 다음 중 정기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기점검이란 기계기구 시설 등에 대하여 주, 월 또는 분기 등 지정된 날짜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5번 문제 하일리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로 옳은 것은 1단계로는 안전관리 조직, 2단계로는 사실의 발견, 3단계로는 평가 및 분석, 4단계로는 시정체계 선정, 마지막 단계로는 시정체계 적용으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하일리의 재해예방 대책 5단계는 필기에 4번 나온 개념으로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6번 문제 안전점검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의 점검 대상은 맞고 2번의 판정 기준도 맞고 3번의 점검 방법도 맞는데 4번의 조치 결과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문제 A 사업장의 강도율이 2.5이고 연간 재해 발생 건수가 12건, 연간 총 근로시간수가 120만 시간일 때 이 사업장의 종합재해지수는 약 얼마인가? 종합재해지수 공식은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의 루트 씌운 것으로 강도율은 2.5이고 도수율은 해당 공식으로 구해줍니다. 재해 건수는 12건 대입, 연 근로시간은 120만 시간을 대입해주면 10이 나와 해당 공식의 10과 강도율 2.5를 대입하면 종합재해지수는 5가 나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수율, 강도율, 종합재해지수는 필기실기 다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꼭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108번 문제 다음 중 점검 시기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의 수시 점검은 맞고 2번의 개인 점검은 아니고 3번의 정기 점검은 맞고 4번의 일상 점검은 맞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9번 문제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중 재해 존사 단계에서 실시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해 조사 단계에는 잠재 재해 위험 요인을 색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0번 문제 위치, 순서, 패턴, 형상, 기억 오류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내는 것은 이러한 오류는 착오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오류에 대한 표는 필기에 5번 나온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111번 문제 다음 사람들 중 재해 코스트에 대한 이론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시몬즈는 재해 손실 비용 이론을 제안했고 2번의 버즈는 재해와 코스트 분석을 했고 4번의 콤패스는 재해 손실 비용 관련 연구를 했으므로 3번의 웨버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외부의 물리적 자극 변화의 최소 범위는 표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하고 웨버의 비가 작을수록 분별력이 좋아진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재해 코스트와 무관하므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